외교가 무너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미국은 이란의 해상 봉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격화된 분쟁에서 전례 없는 긴장 고조입니다. 이 조치가 테헤란 정권을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전을 다시 촉발할까요? 여러분 모두 쿼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월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내일 10시에 봉쇄 조치가 시행됩니다. 내일 10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제 멋진 패널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에밀리 슈레이더는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입니다. 쇼샤나 키츠 야스콜은 코 마르튼 아심의 설립자로 정통파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루시 블룸, JNS의 수석 편집자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슬람 정권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루시, 네가 말한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일 뿐이에요. 테헤란의 이슬람주의자들처럼 존재 이유 자체가 테러와 집단 학살인 사람들과는 협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의 숨 돌릴 시간을 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숨 돌릴 시간이 좋은 전략적 휴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와 논쟁하셔도 돼요. 우선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경제적 안도감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협상의 기회를 주자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반전 인사라고 믿는 JD 벤스를 이 집단 학살 테러리스트들에게 보내서 협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한 거죠. 왔다 갔다 해보니 아니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휴식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에밀리, 당신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제 말은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확실히 좋았다거나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가 무엇을 했든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호르무드 해협을 봉쇄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천재적인 수라고 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유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휴전에 대해서도 저와 생각이 같아요. JD를 그 자리에 둔 것은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슬람 공화국이 애초에 이 전쟁의 핵심 사안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그들이 우라늄 농축 권리라고 부르는 것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은 아마도 트럼프의 회의적인 사람들,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 루비오 진영에서 나왔다면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JD 벤스 본인이 직접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를 위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충돌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로 이번 일이 어느 정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느낌이 그래요. 부정적인 면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에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말한 부분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가 이 휴전 중에 무시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처형이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1분기에는 이 시기 기준으로 기록적인 처형 건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공식적인 처형이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건 또 별개로 있었죠. 이렇게 많은 폭력과 억압이 동반된 전면전이 벌어졌든 아니든 제 생각에는 남부 지역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훨씬 더 많은 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 몰수와 사형 선고 모두에 있어서요. 이 점을 정말로 강조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고 법에서도 이 일을 허용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출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외교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발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을 칭찬할 필요도 없고요. 마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죠. 갈리바프도 다르지 않다고 제가 장담해요. 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제로 새로운 정권을 이끌어낼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인데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정말로 의욕을 꺾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모든 걸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게 최선이 아닐 때도 있지만 이 상황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갈등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군사 공격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갈등이 또 다른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방금 끝난 이 휴전에 대해 이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휴전이 성립됐을 때 적어도 80%의 이란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매우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계속되어 이 암 같은 정권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휴전이 성립됐을 때 실망감이 있었어요. 휴전은 우리에게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미 붕괴되고 있고 그들의 태계 안에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 안에서 정권 내에서 휴전을 원하는 집단과 휴전을 원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이 정권이 암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만약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도요. 슈샤나, 왜 서방 사람들은 전쟁이 멈추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란인들의 말을 실제로 듣지 않는 걸까요? 이런 멍청한 반전 시위들이 텔아비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정말 신경 안 써요. 그들은 이란 국민은 관심 없고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데만 신경 씁니다. 그들은 비비를 싫어해요. 그들은 서방과 자기 자신을 모두 싫어해요. 맞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그들은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싫어하고 영국이 상징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뽑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작은 곳에서는 이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모든 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이든 트럼프에 반대하는 것이든 나는 그런 것들을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지지하는지만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항상 예측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무조건 반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은 어떤 신념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뭔가를 지지하면 그들은 꼭 반대하죠. 루시, 당신은 경험 많은 기자잖아요. 이번 주 토마스 프리드먼이 CNN 인터뷰에서 그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그들은 최악이다. 라고 말한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게 트럼프와 비비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라면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해요. 네, 마이클, 저는 정말로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끔찍한 정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이 교체되어 이란에 있는 정권이 국민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통합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역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을 점령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문제는 이 전쟁으로 비비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끔찍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수년간 그 혐오스러운 인간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톰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솔직히 그걸로 생선도 안 쌀 거예요. 더 불편한 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는 이란 사람들처럼 고통받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는지 핵무기와 휴전에 대한 모든 논의 속에서 이란 국민들에 대한 언급이 어쩐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길 바랍니다. 곧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자는 생각이 나온 거죠.
하지만 저는 뉴욕타임스의 반응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좌파의 반응도 어쩌면 놀랍지 않지만 지하디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최근 몇 주간 방공호에서 지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지식인이라도 그런 입장에 감히 동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비도덕적이고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편집자라도 그런 글이 이스라엘 신문의 지면에 실리도록 허락했다는 게 놀라워요. 알자지라 하레드는 예외죠. 그들은 원래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호르무즈 사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또 다른 단계이니까요. 그리고 이란, 즉 이슬람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우리를 옥죄는 병목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요. 오늘 아침에 X에서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쓴 정말 흥미로운 의견을 읽었어요. 이 의견에서는 IRGC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와 자유세계에 희망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체 경로를 찾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푸자이라를 통해 대체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에요. 미국도 석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그곳을 병목 지점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셈이에요. 아비 씨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협상 도구로 사용하거나 국제경제를 협박하는 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은 너무 오래 지속됐어요. 저는 유럽의 대응에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만 치우쳐 있고 미국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것도요. 알겠어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하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한 건 유럽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석유를 얻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사우디도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사우디는 중국에게 이렇게 말해야 해요. 만약 당신들이 이란에 미사일이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현상은 복점에서 자주 나타나요. 제가 하는 종교 분야도 그렇고 정교회 내에도 종교적 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해요. 집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잠깐만, 저 사람들이 나를 통제하고 있잖아. 나는 내 선택권이 없어. 이제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그런 대안들은 자동적으로 더 낫고 더 유연하며 더 다양해요. 이란 정권이라고 해야지 이란인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이란인들이 이랬다고 하지만 정권에 대해선 정권이라고 해야 하죠. 그래서 정권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의 모든 항구, 즉 석유를 받는 모든 항구가 차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상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모든 항구를 통해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읽은 다른 분석가 니아드 말레키 씨 의견을 덧붙이고 싶어요. 그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일하며 숫자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데이터가 정말 흥미롭죠. 아마 이 링크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추정하기로는 이번 봉쇄로 인해 이슬람 공화국이 한 달에 약 1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해요. 게다가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이 봉쇄가 계속되어서 일부 장소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곳들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성숙한 유전이 넘치면 바닥에 물이 들어오고 그는 그 원리를 모두 설명해 줬어요. 기본적으로 그는 하루에 30만에서 5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이는 연간 약 500억 달러의 수익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이 봉쇄가 13일 지속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정권은 정말 나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요. 이 상황이 오래 갈수록 실제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예요. 솔직히 이제는 언제가 아니라 과연 일어날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대리인들과 오랜 시간 싸워온 끝에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대리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약간 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험한 상처 입은 동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강인하게 버텨야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트럼프에게 꽤 감명받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미움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전략가라고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지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노력했고 휴전도 이끌어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오후에 배들이 서로 폭격하는 걸 보게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부르시네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 의미도 없는 형편없는 협상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들이 친우 씨를 포기할 거라고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들이 마침내 동의해서 자산을 동결 해제하겠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4시에. 만약 아니면 앞으로 2주 안에 언제든지요. 배들이 서로 폭격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마침내 일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지뢰가 폭발한다면요. 이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냐후 쪽에선 자주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일어나요. 앞으로 2주 안에 군사행동이 있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평화가 아닌 거짓된 소위 평화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트럼프에 대해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똑똑한 말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 같은 사람들, 당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에겐 아닐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정치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분석하며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하지만 엄마들은 아이들과 대피소로 달려가고 있어요. 내일 학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들은 집에 있는 평범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말 현실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비비와 트럼프를 그냥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는 이란 정권과 싸우는 사람이 트럼프와 비비라서 기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국내 문제를 맡는 건 원치 않아요. 그 부분은 정말 못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 말 끊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 사람 말 끊지 마세요. 저는 당신 말 안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인하지만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은 아직도 레바논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가자지구에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들은 집에 없고 어머니들은 그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 아침에 그가 또 말하는 것. 귀엽지만 모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람의 존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솔직히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두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 점에 동의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해요. 지금 레바논을 언급하셨으니까 레바논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화요일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와 워싱턴 주재 레바논 대사가 미국 정부의 주관하에 만날 예정이에요. 레바논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에 맞서 같은 편에 있다는 거예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죠. 그래요. 불법 점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의 이해관계도 일치하고요. 헤즈볼라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제외한 모두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길 원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 헤즈볼라를 근절하고 무장 해제한다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길 것이라 생각해요. 놀랍게도 지금은 더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이에 찬성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스라엘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를 주시하고 있어요. 회담 발표 후 헤즈볼라가 레바논인을 협박해 회담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호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레바논을 전쟁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비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이란과 함께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결국 개입했죠. 이것이 우리 북쪽 국경의 이슬람 정권을 제거할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정확히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전쟁을 멈추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라고 외치던 바로 그 유용한 바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에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미친 일은 지금 이 예언적인 시기에 시리아와 레바논 정부, 남아있는 게 뭐든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맞서 함께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도요. 저는 레바논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들 때문에 사실 좀 회의적이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쇼샤나 씨의 말을 그렇게 품위 있게 말씀하시던 중에 끊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들이 해온 일에 근거해서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헤즈볼라와도 분명히 우리는 싸웠어요. 우리 이스라엘이요. 맞아요. 방금 레바논에서 대규모 쿠데타를 저지했어요. 헤즈볼라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던 참이었죠. 사실 헤즈볼라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레바논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루시, 지금과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상황이 더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정부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을 테니까요. 레바논군까지도요. 물론 그들이 이미 레바논 군대와 정부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등등. 하지만 대규모 장악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막았어요. 우리는 헤즈볼라 기지 200곳을 폭격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기바람이나 그런 면에서 PP 작전과 비슷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능가했다고도 해요. 그것조차도 능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낼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제가 항상 회의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종종 비판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비판해도 전혀 놀랍지 않아요. 정말요? 농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저는 진정한 협력을 원합니다. 네, 대화는 좋은 생각이고 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조심합시다. 제가 아는 레바논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실제로 만나본 사람도 많고 두바이에서 사귄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두바이로 이주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우 비슷해요. 삶을 사랑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어하죠. 그리고 모든 차이점들도요. 나라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역사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엔 그랬죠. 쫓겨나기 전까지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시리아가 최근에 헤즈볼라가 시리아에서 랍비를 암살하려던 음모를 저지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시리아에 유대인이 남아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5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도? 하지만 저는 시리아군이나 그 정권군이 헤즈볼라의 랍비 암살 음모를 저지해서 그들은 여전히 드루즈족과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끊어내야 해요. 그런데 누구와 협력해야 하죠? 정말 미친 일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인 모든 행동들은 많은 세계 지도자들조차도 비판해왔어요. 특히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이 레바논의 휴전을 논의에 끼워 넣으려고 했을 때 원래 그런 논의는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완전히 심리전이에요. 하지만 세계 지도자들의 반응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는 가자지구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합의에 따라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어야 하고 리타니강 남쪽에서는 활동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미 확립된 사실이에요. 유엔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었습니다. 1701호, 1559호 결의안 모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엔 평화유지군과 미국 납세자들의 수십억 달러가 유엔에 투입됐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부 국경에서 세력을 키우고 이스라엘 민간인 주거 지역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허용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대신 일해줬으니 감사해야 하고 수표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헤즈볼라와 협력해서 그들을 숨겨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그리고 그들은 기지 아래에서 무기 저장고를 잔뜩 발견했어요. 그들은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이 평화유지 과정에서 정말로 제오열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정말 농담이에요. 그리고 에마뉴엘,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항복할게요. 마크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은 테러리스트와 협상에 합의하는 거라고요. 에마뉴엘 마크롱, 그리고 저는 트럼프를 정말 좋아해요. 그가 마크롱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봤어요? 트럼프는 그의 행동을 학대라고 했어요. 어쨌든 에마뉴엘 마크롱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위해 뭘 할 건데요, 거물님? 뭘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점에 대해 미안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레바논을 많이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4월 8일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에 100곳을 타격하고 160발의 탄약을 사용했죠. 대부분은 순수한 군사 목표물이었어요. 몇몇은 이중 용도의 목표였는데, 즉 헤즈볼라가 민간인 거주지 내에서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보를 반복하고 있어요. 수백 명의 레바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실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어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실제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현재까지 254명의 레바논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수치는 레바논 보건부의 통계인데 전투원과 민간인이 각각 몇 명인지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제사회와 세계 지도자들 모두 이 수치를 100% 민간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54명 중 최소 180명이 헤즈볼라 소속으로 확인됐어요. 즉 70%가 전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레바논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피를 요청한 거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시설에 통보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 공격의 총계를 보면 이 공격으로 수백 명의 레바논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요. 이것은 전쟁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바논 국가 전체를 훼손하고 레바논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테러 단체에 맞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민간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에요. 못 들으셨어요? 네, 전부요. 아이들이라면요. 그들은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테러리스트가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길 바랄 거예요. 위선자들아. 계속하죠.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당신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모으고 있어요. 마크롱과 레바논의 유일한 장점이 있네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아니 나쁜 점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말했고 지금도 계속 말하는 건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였다는 거예요. 네. 마크롱은 파리를 유럽의 베이루트로 만들어버렸어요. 와, 울씨, 네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럽은 말 그대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어. 맞아. 자, 이제 더 한심한 인간들 얘기로 넘어가 볼게. 이번 주 한심한 인간, 우리의 최애 코너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는 다음 코너로 가야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네, 우리 모두 다 함께하고 있어요. 우린 깊이 빠져 있어요. 한때 이 쇼를 전부 한심한 인간들로만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실제로 거의 그랬죠. 루티,
이번 주는 당신이 게스트 공동 진행자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 천년의 쓰레기 같은 인간은 터키의 에르도안이에요. 이번 주에도 또 등장했죠? 그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나쁘다고도 말했어요. 우리는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네타냐후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감옥에 5,000년이든 뭐든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오, 그가 우리를 침공하려 해요. 그는 우리가 리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침공할 거라고요. 이제 그냥. 그래요. 이제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 완벽해. 그가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에르도안. 솔직히 말해서 수년 동안 그는 제 골칫거리였어요. 칼럼니스트로 일할 때 에르도안은 항상 쉬운 먹잇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거의 매주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는 전쟁 범죄나 그런 것들, 그리고 플로틸라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터키와의 모든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아직 남은 게 있나요, 루스? 공식적으로는. 네. 우리는 대사가 없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맞지만 공식적으로 관계를 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에르도안에게 사과하고 마비 마르마라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주도록 했죠. 하지만 어쨌든 터키는 적이에요. 국가의 적이죠. 그는 서방의 적이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이란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마스를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요점은 그 사람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란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있잖아요. 이런 동맹들은 항상 이상하죠. 그들은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기도 하죠. 서로 경쟁하는 제국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는 새로운 오스만 제국을 꿈꿔요. 그래서 경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그는 이란과 그 모든 대리 세력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네, 에르도안은 확실히 이번 주에 뽑힐 만한 쓰레기예요. 고마워요, 루시, 에밀리.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는 마흐무드 칼릴이에요. 그는 미국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추방됐어야 했어요. 왜 그가 거기에 그렇게 남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알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주에 그의 추방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어요. 네. 네. 옳은 결정이에요. 마침내 그를 미국에서 추방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흐무드 칼릴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 캠프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CU, 컬럼비아 대학교 다이베스트의 대변인이었고 이 단체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는 시위 캠프 기간 동안 하마스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어요. 그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외치며 하마스를 찬양하는 등의 행사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어요. 마흐무드 칼릴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국무부에 의해 영주권이 취소된 이후 미국 전역을 돌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케어와 같은 단체들과 미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죠. 그는 심지어 트럼프인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도 제기했으며 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소송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를 추방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그들의 의도적인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사법 시스템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대했다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불평했어요. 그가 시리아와 알제리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져요. 그가 시리아나 알제리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될지 또는 그 나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두 나라 중 한 곳에 가게 될 테니 곧 알게 되겠죠. 그러니 샬롬 마흐무드, 이번 주의 최악의 인간은 바로 당신이에요. 고마워요, 에밀리. 우린 해피엔딩을 맞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늘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쫓겨날 때 저는 팝콘을 들고 그 자리에 꼭 있을 거예요. 오, 그리고 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 그 아기는 어디 있나요? 그의 아내가 낳았다는 그 유명한 아기요. 그는 항상 내가 너무 불쌍해. 내 아내가 임신했는데 라고 말했잖아요. 그는 아내에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와 아내를 본 적 있나요? 아내가 미국인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인 맞아요. 그럼 그녀는 시리아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슈샤나? 이번 주에 당신이 고른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죠? 슈샤나, 숨 좀 돌려요. 다시 돌아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에코서, 그리고 앤디 얘기는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모든 나라들, 아마도 유엔에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그 위원회에 지명한 모든 나라들 말이에요. 이 이름들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란을 유엔 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조정위원회에 지명했어요. 그 위원회는 유엔 정책과 인권, 여성의 권리, 그리고 테러 예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 말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할 말은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인권도 없고 테러를 주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전부인 셈이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항상 알다시피 아랍 블록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죠? 왜 그런 거죠? 그래요.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여기에 동의한 건가요? 몇몇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서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들은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쿠바, 니카라과, 수단,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위원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곧 유엔에서 여러분의 세금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셔도 되겠네요. 세상에, 정말 믿기 힘들어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슬림 표심에 발목이 잡혀 인질이 된 유럽 국가들이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미 어두운 판으로 넘어간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죠. 이번 주 주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으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유엔도 이제 정말 우스꽝스럽네요. 그들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권 침해로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중동에서 여성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나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아세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여성의 권리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저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랍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선정한 최악의 인간은 저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을 준 주변 시야에 날아다니는 작은 파리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중요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잭 폴란스키 축하해요. 당신은 제 주변 시야에 있던 파리에서 이제는 제 시야 한가운데 있는 파리가 되었고 이제 저는 화가 났어요. 잭 폴란스키는 영국 녹색당의 대표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기도 해요. 그의 진짜 이름은 사실 잭 폴란스키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름이지만 저는 찾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잭 폴란스키는 몇 년 전만 해도 최면술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묘기는 연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면술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묘기 혹은 특기는 여성들을 최면에 걸면서 자신의 가슴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농담이면 좋겠지만 이게 바로 잭 폴란스키의 묘기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지금 그는 녹색당의 대표가 되었어요. 이름만 보면 녹색당의 주요 공약이 친환경 에너지, 청정 에너지,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잭 폴란스키, 즉 소위 어용 유대인이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는 우리가 아파르테이트라고 말하며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오니즘이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투표를 통과시키거나 시도했어요. 그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앞장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해서 그의 가족들조차 그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은 시오니스트거든요. 그의 어머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나는 이스라엘로 떠날 거라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우스꽝스럽게 변했어요. 정말 슬퍼요. 참 난처한 일이에요.
하지만 잭 폴란스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게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제 자존심 있는 동성애자 친구들은 모두 그가 우리 중 한 명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춤도 전혀 못 추거든요. 그는 집에서 더 많은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잭 폴란스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농담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정당의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예요. 당신은 5년 전 N 최면술사였고 이제는 온 국민에게 더 큰 가슴을 가졌다고 최면을 걸려 하니까요. 그래서 잭 폴란스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당신을 이번 주 최악의 인간으로 뽑아야 해서 정말 화가 나요. 하지만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은 당신이에요. 왜 게이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가슴이 커졌다고 믿게 하려 할까요? 저는 그가 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 좀 소름 끼쳐요. 제 생각엔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덜 부각시키고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려고 게이인 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게이 친구들 중 누구도 이 사람이 전략적이라고 말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린 파티에서 최근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내부 채팅방이 유출되며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반유대주의 발언이 많이 오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당의 리더예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저번에 스튜디오 갔을 때 피어스 모건 방송에서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과 토론하셨나요? 저는 그분과 토론한 건 아니었고 그분이 저보다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정치 경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당신 누구세요? 이 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치과 좀 가세요, 진짜. 정말요? 제 남편이 훌륭한 치과 의사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라 당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만약 그게 당신을 조용히 시키는 거래라면요. 어쨌든 그게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좋은 기운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야 해요. 왜냐하면 항상 행복하게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행복한 마무리는 우리의 영웅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쇼셰다,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죠?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오늘과 관련이 많아요. 오늘 밤부터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 시작돼요. 그리고 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손녀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계속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영웅이에요. 저희 조부모님은 자녀와 배우자를 잃고 3번이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배워야 했기 때문에 5개나 6개의 언어를 구사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복력,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력,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복력은 결코 꺾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시케나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 등 많은 일을 겪어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우리만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제 영웅들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지금 80대 후반이 된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정말 강이네요. 이분들은 많은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삶을 다시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갔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쇼샤나, 언급해줘서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가 고른 영웅은 그것만큼 깊고 의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아랍에미리트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분쟁 내내 그들이 매우 확고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매우 확고하게 밝혔어요.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기간 동안 이슬람공화국 이란에게 공격받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이 점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45일 정도 동안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받았어요. 3배나, 4배나 더 많이요. 네. 그들은 두바이,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민간 시설을 폭격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내 인프라와 에너지 시설도 폭격했죠. 끔찍하고 끔찍한 범죄, 사실상 전쟁 범죄가 아랍에미리트에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가 심지어 협상에 대해서도 아니면 적어도 처음에 그렇게 표현된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백악관과 트럼프에게 이슬람 공화국과의 싸움을 끝까지 계속하라고 촉구했어요. 이 지역에서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유럽과 서방 지도자들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지 못한 실패와 비겁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로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세력의 정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일부 서방 국가들까지도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유럽 일부 국가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유럽은 제 생각에 이미 떠난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 제 영웅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영웅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알다시피 우선 아브라함 협정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였죠. 그들은 나혼이었어요. 그들은 초반의 비난을 감수한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편협함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요. 알고 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들은 학생들이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영국이 급진화될까 봐서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고 힘든 시기에 우리 곁을 지켜준 아랍에미리트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악함과 어리석음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계속 폭격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등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이게 IRGC의 오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들은 세계적 압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악과 어리석음은 아주 자주 함께 다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이 정말 좋아요, 루시. 이번 주에 네가 존경하는 영웅은 누구야? 좋아요. 제 영웅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사일이나 핵, 휴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잊혀졌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란 국민들의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거리에서 총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위하러 나갈 때 당신이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아무도 당신을 총으로 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도 미사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방공호도 있었고 경고도 받았어요. 이란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문과 억압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여성들은 히잡을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용감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게 그 지역과 전 세계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밀리, 우리가 서방에서 보고 있는 이런 무기력하고 줏대 없는 리더십 때문에 저는 미래가 중동과 동양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미국의 재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나토는 사라졌으니까요. 이 나라들, 즉 온건한 순위파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나토가 생겨날 거예요. 저는 그게 미래라고 봐요. 그리고 인도는 항상 모든 나라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새로운 재편이 세계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늘 접해왔죠. 우리는 항상 이란 국민들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공감하고 그분들과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에밀리도 그분들과 계속 연락 중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잘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란 디아스포라만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이란 디아스포라와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유대는 영원할 거예요. 저는 그 유대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키루스 대왕 시절부터 영원한 유대였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의 토착민인 이 두 민족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들은 제게 좀 더 개인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예요. 제 가족 중 한 명이 레바논에서 샤밧에 부상을 입었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다가 중간 정도의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저는 이곳에서 매일 전쟁에 진짜 희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군인들,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10월 7일부터 그리고 물론 그 전 수십 년 동안 용감하게 전쟁을 치러왔어요. 하지만 이 세대는 10월 7일부터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통계와 뉴스를 통해 중등도 부상자, 중상자, 경상자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나면 그 소식은 뉴스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전쟁에서 회복하는데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니까 저는 중등도 부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결코 중간 수준의 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이라고 말할 때 그 심각한 부상은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수없이 많은 순간에 생과 사의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경상이라는 건 누군가가 손을 잇는 거예요. 그게 경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저만의 영웅들을 만들고 싶어요. 부상당한 모든 군인들, 그리고 단순히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상과 트라우마까지도요. 전쟁이 끝나도 휴전이 선언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상들이요. 그리고 그런 부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평생 그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라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부상들 중 하나만이든 여러 가지든 겪은 사람을 가족이나 친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인들,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두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분들이 빨리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영웅들은 바로 이 군인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대가를 감당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은 이 18살, 19살, 20살 청년들이 서구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거죠. 네. 오늘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명, 특히 문명을 상대로 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아름답지만 아픈 아이러니 같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해방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군인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과 그들이 곧 해방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